네, 연말 특집으로 만나는 시간, 슈퍼개미 한봉호 대표로 만날 시간인데요.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오신다고 해서 좀 찾아봤더니요. 네. 100만 원의 초기의 자본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100억대까지 그 계좌에 부풀리기도 했다.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슈퍼개미란 명칭도 붙었고 지금은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봉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강의하신다고요? 네, 네. 네.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신가요, 대학교에서? 네, 강원대 경영대학원인데요. 네. 이제 전공은 주식 투자 트레이딩, 네, 이제 주식 투자 트레이딩 경영 전공입니다. 네. 주식 투자 트레이딩 정형으로 지금 광운대학교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이 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는지부터 궁금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 무엇일까요? 일단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시장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있습니다. 네. 그럼 내가 전쟁터에 나갈 때 나는 어떠한 훈련이 돼 있고 나는 어떠한 무기가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일단 나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나를 아는 것 중에서도 내가 뭐 지식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뭐 심리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자기를. 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평생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주식을 한번 사셨을 때, 나는 주식을 빨리 팔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이제 심장이 많이 뛰시고, 뇌도 빨리빨리 팔려고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좀 단기 쪽에 어울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관찰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학생들, 대학생들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기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유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00년 초반에는 지수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으면 손해가 컸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단기 매매가 좀 유행을 했던 것 같고요. 빠르게요. 네. 네. 2005년부터 7년은 장기 상승 사이클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던 분이 수익을 많이 났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네. 2008년부터 2019년 올해까지 2000 장기 박스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익이 생각보다 신통치 않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단기 쪽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전 세계 시장 상황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요즘은 또 이 박스권 횡보 장세 속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신 분들도 많다고 했는데요. 장기 투자를 하는 성향,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장기 투자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도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제가 과거부터 책을 쓰려고 했는데 네. 책을 못 쓴 이유가 저도 장기 투자를 한 15년 이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크지가 않아요. 그럼 책을 쓸 때 네. 무언가 노하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수익이 잘 안 나더라 이거죠. 기존의 방식으로.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좀 성숙이 아직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보면 한번 분석을 해서 사시면 놓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잘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가 더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지 단기 투자자들이 더 수익 내기가 쉽다고 보시는지요? 확률상으로 보면 네. 사실 저희가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들어와 있는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뭐 위인전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미국에서 온 서적이거든요.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 대비 GDP도 10배 이상이고 네. 그냥 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단순 지수 비교를 해도 10배 이상입니다. 그럼 국내 지수가 미국 대비 2배 이제 10%, 20%, 30% 이렇게 가다 보면 네.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어떤 식으로 해도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아직은 10분의 1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도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이제 희망은 갖고 있지만 아직은 좀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즘은 들을 수 있는 정보도 많아요. 네네.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종목 사라 이렇게 막 쪽집게처럼 찍어주는 네네. 분들도 많고 SNS에서 막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확률상 그렇게 많이 던져버리면은 맞힐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성공할까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제 모바일 폰으로 네. 이렇게 뭐
단기간에 뭐 100% 수익, 200% 수익 이런 문자가 자주 와요. 그 뭐 이거 사라. 네, 이제 종목 추천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끔 좀 수익이 정체돼 있을 때는 유혹을 느껴요. 네. 그래서 뭔지 한번 살펴볼까 하긴 한 하는데 주만 사볼까? 아니 막상 들어가지는 않죠. 네네. 근데 이제 요즘 SNS 상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고수익을 이제 어떻게 보면 미끼죠. 이 미끼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그 코스피 지수라는 건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합으로 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계가 11년 동안 멈춰 있다는 건 네. 상승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로 봤을 땐. 근데 여기서 이제 고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거나 좀 이렇게 허위에 가깝지 않나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까 이제 이력을 좀 보니까요. 2019년 키움에서 네. 이제 했던 실전 투자에서 네네. 또 1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네. 2019년도에 수익 내기가 정말 어려운 해였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그냥 와장창 무너지기도 했던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서 우리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이제 소액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본능에 충실한 매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금액이 작으니까 회전율 높여야 된다.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습관이 있어서 뭐 아직까지 조금 하는 건 있고요. 네. 이제 중간에 이제 투자처를 이제 뭐 가치 투자부터 해가지고 뭐 장외, 뭐 파생, 아오. 그다음에 뭐 이제 벤처 투자도 범위를 하고 넓히셨네요. 이제 다 같이 하긴 하는데요. 네. 최근 이제 올해 같은 시장은 이 미중 무역 전쟁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대외 여건 때문에 빠졌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빠진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 경제적 원인에 의해서. 그럼 이제 이게 조금 해결이 되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수익을 낸 거죠. 네. 그럼 그 반등 사이클을 잘 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떤 분들은 반등하면 무조건적으로 종목들이 다 오를 거야라고 생각해서 시장에서 관심권 밖에 있는 소외받는 그냥 많이 떨어진 가격에 종목을 접근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반등 사이클에는 또 어떤 업종들 위주로 접근을 해봐야지 그렇죠. 좋을까요? 네네. 이제 최근 국내 시장은 이제 다 같이 반등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요. 빠지면 이게 다 같이 오르고 그런 좀 무언가 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침체된 업종은 많이 침체되고 그죠? 가는 것만 가요. 가는 것만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유행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니까 이 지금이 만약에 이제 2000 바닥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종목을 고른다면 네. 이게 간단합니다. 이전에 하락하기 이전의 주도주가 다시 반등을 잘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전의 주도주는 네. 어떠한 정치 경제적 요인과 네. 외국인 매도에서 빠졌기 때문에 네. 이 정치 경제적 요인이 약간만 해결돼도 다시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시 그 종목이 다시 잘 가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예가 최근 시장에서 고스란히 보여주듯이 IT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이제 대표적으로 될 수가 있고요. 어.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성장성을 봤을 때는 이제 바이오 업종이 바이오 헬스케어가 항상 많이 하시는데 네. 또 악재가 있다가 또 그 악재가 약간 해소될 것 같으면 또 수급이 들어와서 많이 급등을 하고 그랬죠. 이런 거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께서 하시기는 어렵고 네네. 좀 이렇게 그 우량주 대표 산업 우량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까지는 성장 산업에 속해 있으니까 네. 이런 거를 우리나라는 아직 박스권이니까 지수 바닥에 서서 위에서 더 이상 못 가면 같이 내리는 이유가 외국인이 그냥 팔아요. 외국인이 그냥 파니까 빠지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이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지수가 2000에서 3000 못 가는 이유가 갈만하면 외국인이 팔아서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얄미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힌트를 찾으면 그때 팔면 같이 팔면 되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네. 아니면 몇십 년을 갖고 계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수가 떨어졌을 때 그 전에 올랐던 주도주들이 다시 또 시장 상승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전 과거를 보면서 그 예로 IT, 그렇다면 IT에서 무엇을 살까요?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접근을 시작해보는 게 좋다. 네, 대신에 이제 네.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을 때 여전히 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해도 네. 이제 요게 이제 전제입니다. 네, 그렇게 네네. 해서 IT 이야기했고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이 발 빼고 발 들이는 수급 변화도 빠르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겠네요. 이제 그런 거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신문을 보면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신문을 볼 때
좀 이슈가 있고 네. 돈 되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고 돈 되는 것만 본다는 건 이렇게 트레이딩을 할 때 내가 많이 벌 것만 본다는 얘기예요. 많이 벌 기법만 관심이 있고. 네, 막 그렇기 오른다는 때문에 것만 관심이 있고. 리스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대부분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왔기 때문에 네. 손해를 본다는 가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신문을 보시거나 트레이딩 할 때도 그런 쪽만 보시기 때문에 이 신문을 보실 때 지금 이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개인이 많이 없죠. 훈련이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 수익이나 리스크 면에서 좀 이렇게 균형이 잡힌 투자자가 되려면 그 신문을 보실 때 이제 정치, 경제가 사실 우리나라 주식을 다 움직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와 이제 그 경제 기사가 우리나라 지수, 산업, 개별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매일매일 분석하시고 다음날 또 확인하시고 그래서 다음날 확인했으면 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또 분석하시고 다음날 또 확인하시고 이런 식의 방법을 한 3년 이상 하시면 나름대로 인공지능 투자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연습은 안 하세요, 대부분. 종목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전체적인 이 숲도 보고 나서 그다음에 하나씩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종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네. 이제 당장 내 눈의 수익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가 다음날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봐주면서 이 종목을 봐주면 좋은데 이 전체는 좀 가볍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럼 네. 전체를 보는 방법이라고 하면 지수 분석이 될 것 같은데 지수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이제 요거는 네.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네. 바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면 오르고 위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면 내리고 이게 전제예요. 네. 그럼 바닥에서는 어떤 외부 요인, 내부 요인에서 빠졌으면 외국 기관이 팔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많이 팔면 이제 악재가 해소됐다 해가지고 이제 하방 경직을 그리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인이 좀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그런 좀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 외국인 기관이 다시 사겠죠. 이거를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이게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도 네. 항상 장밋빛 이론이 신문에서 퍼질 때 보면 항상 외국인이 먼저 팔았거든요. 네. 그럼 그때가 꼭 고점이었습니다. 아. 변곡점들이었거든요. 네. 네네. 그것만 좀 체크하셔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급락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나도 같이 여기서 손실을 보더라도 팔자라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다. 언젠가 또다시 지수가 턴하게 되면은 수익으로 돌아올 테니 이 급락을 기회로 접근해서 나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네네네. 둘 다 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대표님 그-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나는 여기가 바닥이라서 사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네. 한 번 더 공포가 발생하면 딱 팔면 그때가 꼭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는 그 위기를 근데 네. 이게 어떤 게 떨어지는 칼날이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주가를 빠지게 하는 정치 경제적 원인들이 네. 빠지면 주가도 빠지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악재는 반영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의 수급의 여건이나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나쁘게 보는지 좋게 보는지 이런 전체적인 시각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런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2020년에 우리 시장 상황 네네. 어떨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이제 전망도 사실 저는 이제 전망을 이제 사실 안 하는데요. 이게 네. 전망을 안 하는 이유가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빠질 만하면 오르고가 벌써 10몇 년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맞힌 거예요. 여태까지 모든 전문가들께서 아무도 못 맞히셨기 때문에 저는 이전 상황을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가열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1900이 한번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더 심화될 것 같았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이 당사자들끼리 약간 합의를 보자 하니까 어떻게 기적같이 다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을 했죠. 네. 그래서 한번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그냥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다시 갈 수 있느냐? 사실 대한민국의 이 경제라는 게 사실 대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내년에도 미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가 이제 좀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저 효과에 의해서 좀 실적들이
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네.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대외 여건만 조금 잠잠해진다면 조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섹터를 좀 골라보자면 여전히 IT에 대해서 좀 좋게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근데 이제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게 네. 1900에서 샀어야죠. 사시려면 네. 트레이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점에서 사셨어야죠. 지금이 반등이 조금 나와준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네. 이제 만약에 내년에 이제 상승장이 지속된다면 지금 들어와도 늦진 않지만 그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리스크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떻게 시장을 접근해 봐야 되는지 종목으로 나무로 들어갈 게 아니라 숲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한봉우 교수님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